한국에 온 일본인들이 뭔가에 걸린다는 게 단순한 관광 소감일까요? 갤럭시로 바꾸고 올리브영에서 장보고 한국 화장품만 쓰게 됐다는 일본인들이 요즘 SNS에 쏟아지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아이폰 점유율이 64에서 66% 수준입니다. 스마트폰 10대 중 7대 가까이가 아이폰인 나라예요. 삼성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시장이에요. 근데 한국에 다녀온 일본 젊은이들이 갤럭시로 바꿨다는 후기를 올립니다. 올리브영 쇼핑을 위해 한국에 다시 온다는 일본인 유튜버 콘텐츠가 수십만 뷰를 찍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트렌드 소비 이야기냐고요? 아닌데요. 왜 한국에 와야만 이게 보이는 건지 그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표면만 보면 그냥 한국 제품이 좋으니까 인기를 끈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꺼풀 더 들어가면 이 현상 안에 꽤 무거운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봅니다. 왜 갤럭시인가, 왜 올리브영인가, 그리고 왜 이걸 일본에서는 모르고 한국에 와야만 알게 되는가. 이 마지막 질문이 오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기까지 보셔야 오늘 영상 본전을 뽑는 겁니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구조적으로 아이폰 왕국입니다. 2024년 기준 일본 내 아이폰 점유율은 약 64에서 66% 수준이에요. 스마트폰 10대 중 7대 가까이가 아이폰이라는 겁니다. 삼성 갤럭시는 한때 일본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 수준까지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전성기에도 10%를 안정적으로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단순히 애플 팬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통신사들이 아이폰에 집중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이 세 통신사가 아이폰 출시마다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왔어요. 여기에 일본 미디어가 애플 신제품에 쏟아붓는 압도적인 노출량이 더해집니다. 아이폰 발표 때마다 일본 주요 IT 미디어는 특집 기사를 수십 개씩 쏟아내요. 이 미디어 환경에서 갤럭시가 경쟁 상대로 진지하게 다뤄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젊은이들한테 스마트폰이란 사실상 아이폰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 이 시장을 뚫으려고 여러 번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일본 전용 모델을 내놓기도 했고 통신사와 협력해 마케팅을 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어요. 이 시장에서는 제품 하나가 좋은 것만으로는 어림없었던 거죠. 유통구조, 보조금 정책, 미디어 노출,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만들어낸 생태계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달라집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어요. 갤럭시 AI 기능 중 상당수가 일본에선 출시가 늦거나 아예 지원이 되지 않아요. 라이브 통역, 실시간 통화 요약, AI로 사진 배경 바꾸기, 동그라미 그으면 검색해주는 서클 투 서치, 이 기능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인데 일본에선 제공 자체가 안 되거나 기능이 축소된 버전만 나옵니다. 지역별 출시 정책과 현지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한국에 온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 친구나 현지 가이드의 폰을 보다가 이게 뭐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니 검색이 되고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서 텍스트로 보여주고 찍은 사진에서 사람 빼고 배경만 골라서 바꿔주는 걸 직접 보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경험이 10년 가까이 유지해온 아이폰 충성도를 흔들어 버립니다. 우물 안에 있을 때는 밖에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직접 나와봐야 보이는 거죠. AI가 뭔가 발달됐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이후에 일본에 돌아가서 아이폰을 꺼내보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갤럭시 전환의 실제 메커니즘입니다. 광고가 아니라 경험이 바꾸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경험을 SNS에 올리는 일본인들이 또 다른 일본인들한테 같은 경험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마케터가 되는 구조예요.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이 특히 일본 MZ세대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본의 30대 이상은 아이폰이 이미 생활 인프라로 굳어진 경우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 전부 아이폰 쓰고 에어드롭으로 파일 공유하고 애플워치와 연동되는 생태계 안에 이미 갇혀 있습니다. 탈출 비용이 크죠. 그런데 20대,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 많은 젊은 세대는 달라요. 아직 생태계에 깊이 잠기지 않은 경우가 많고 K 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 층이 한국에 와서 갤럭시를 처음 제대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갤럭시 전환의 첫 번째 물결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어요. 이건 갤럭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리브영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에요. 올리브영이 요즘 외국인들한테 얼마나 인기인지 숫자로 한번 봐야 합니다. 2023년 올리브영 명동 본점에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어요.
방한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400% 이상 급증한 수치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일본인 비중이 특히 높은데 방한 일본인들이 올리브영을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쇼핑의 목적지로 설정하고 오는 수준이에요. 일본 여행 커뮤니티 트렌드지 여행 앱에서 한국 가면 올리브영 필수가 공식처럼 밝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일본 뷰티 시장을 잠깐 보면 이게 왜 이상한 일인지 이해가 됩니다. 일본은 자국 화장품에 대한 자부심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강한 나라예요. 시세이도, 코세, 가네보, DHC 이 브랜드들은 일본 소비자들한테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일종의 문화적 정체성이에요. 일본 것이 제일 좋다는 인식이 수십 년간 일본 내수 소비를 지탱해왔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도 자국 제품을 챙겨가는 게 일본 소비자의 기본 패턴이었어요. 이건 뷰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 소비 문화 전체를 관통하는 특성이에요. 근데 올리브영이 그걸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K-뷰티 수입액은 2020년과 비교해 2023년 기준 2배 이상 성장했어요. 한국 화장품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국 브랜드 충성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원래는 일본 화장품이 원탑이었는데 요즘은 외국 분들한테도 한국 것이 진짜 인기 많다는 게 그냥 소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되는 현실이 된 겁니다. 이 변화를 만들어낸 게 단순히 K-뷰티가 좋다는 인식 하나가 아닙니다. 올리브영이라는 공간 경험 자체가 핵심이에요. K-뷰티의 핵심 경쟁력은 가격이나 특정 성분 하나가 아닙니다. 트렌드 회전 속도예요. 한국 화장품 시장은 유행이 6개월, 심지어 3개월 단위로 바뀝니다. 어떤 성분이 뜨면 3개월 안에 그 성분을 앞세운 신제품이 올리브영 매대에 올라와 있어요. 세계에서 어떤 스킨케어 트렌드가 SNS에서 터지면 한국 브랜드들이 가장 먼저 제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속도를 일본이나 유럽 브랜드는 따라가기 어려워요. 대형 브랜드일수록 신제품 사이클이 길고 기존 라인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올리브영은 이 역동성의 플랫폼입니다. 가보면 매대가 분기마다 바뀌어요. 직원이 직접 추천해주고 샘플을 줘보고 그 자리에서 세 가지 제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일본 드럭스토어나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나오지 않아요. 마츠모토 키요시 가면 제품은 많은데 경험이 없거든요. 올리브영은 반대예요. 공간 자체가 트렌드 큐레이션이고 방문이 곧 교육이 됩니다. 한 번 걸리면 다음에 또 오고 싶어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올리브영이 왜 일본에 직접 진출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일부 한국 브랜드들이 일본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기도 했어요. TNGT, 토리든, 이니스프리가 일본 내 단독 매장이나 팝업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한 성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리브영 자체가 일본에 가도 그 경험의 농도는 한국에 오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리브영의 경쟁력은 단일 매장이 아니라 공간의 밀도에 있거든요. 명동한 블록 안에 올리브영이 여러 개 있고 거기서 나와서 길을 걸으면 K-뷰티 팝업이 있고 주변에 K-카페와 K-패션이 있는 그 총체적 경험이에요. 이걸 일본에서 재현하려면 올리브영 매장 하나 여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장소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구조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쯤에서 결론을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죠? K-뷰티와 갤럭시가 좋으니까 직접 써보니까 인기를 끈다.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걸 한국에 와야만 알게 되는 걸까요? 갤럭시 AI를 일본에서 경험 못하는 건 출시 정책 문제라고 치더라도 K-뷰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일본에도 한국 화장품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 이커머스에서 K-뷰티 상품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고 COSM이나 로아코 같은 일본 플랫폼에서도 한국 브랜드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일본에서 쓸 때는 그냥 그런가 싶다가 한국 와서 올리브영 들어가면 걸리는 걸까요? 여기에 미디어 구조의 문제가 있어요. 일본 내 한국 관련 보도는 오랫동안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주류 언론이 K-뷰티를 다룰 때 본격적인 산업 분석보다는 젊은이들 사이의 유행 수준으로 다루거나 심층 보도를 회피하는 쪽을 선택해왔어요. 이건 단순히 취재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국 화장품 산업과 미디어의 관계, 광고주 구조, 그리고 자국 소비를 장려하는 미디어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갤럭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본 주요 IT 미디어에서 갤럭시 AI 기능을 아이폰 인텔리전스와 진지하게 비교 분석한 기사를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아이폰 신제품 출시 때와 비교하면 노출량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일본 IT 미디어의 광고 수익 구조에서 애플이 갖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게 완전히 우연은 아닌 거죠. 이 말이 뭔가 하면 정보가 없으니 경험도 없다는 겁니다.
경험이 없으니 선택도 없고요. 이걸 일본에 앉아서 뚫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 오면 그 장벽이 물리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직접 써보고 직접 발라보고 올리브영 공간을 걸어 다녀 보면서 그제야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파란 약만 먹다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빨간 약을 집어드는 순간이죠. 선택지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하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경험이 개인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다녀온 일본인이 인스타에 올리고 그 친구가 보고 나도 가고 싶다가 됩니다. 틱톡에서 올리브영 쇼핑 브이로그가 퍼지고 그게 또 다른 방문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루프의 증폭 속도가 관광 캠페인이나 마케팅 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사람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스스로 전파하는 구조거든요. 이걸 마케팅 비용 없이 돌아가는 무한 엔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조는 절대 안 보여요. 방한 외국인 역대 최다,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 최고 기록. 이런 숫자는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왜 이 경험이 한국에 와야만 일어나는지 정보 생태계의 구조적 차단이 그 배경에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이 현상을 일본에만 한정해서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방문자들이 한국 편의점 경험에 놀라고 유럽 여행자들이 한국 카페의 밀도와 퀄리티에 눈이 커지고 동남아에서 온 K 콘텐츠 팬들이 직접 와보니 드라마보다 실물이 더 낫다는 후기를 올립니다. 한 번 와서 경험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또 한국에 오는 루프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강한 재방문율이 다른 관광 목적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라는 게 이 루프를 설명해 줍니다. 그럼 이 현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부가 기획해서 갤럭시를 팔았나요? 아닙니다. 정부 주도로 올리브영 전략을 짰나요? 아닙니다. 이건 민간이 만든 거예요. 삼성이 10년 넘게 AI 연구 개발에 집어넣은 자본 K-뷰티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베팅해온 속도, 올리브영이 공간 경험이라는 방향으로 유통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린 것,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의 현상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 와야만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부 캠페인이 아니라 공간과 경험이 만들어낸 흡인력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국가 경쟁력이라는 걸 보통 정부 정책이나 대기업 전략으로만 설명하려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흡인력은 정부도 대기업도 설계한 게 아니에요. 수천 개의 중소 K뷰티 브랜드들, 삼성의 엔지니어들, 올리브영의 MD팀들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가 합쳐진 겁니다. 민간이 만든 나라의 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정부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전처럼 규제로 막지 않고 덜 방해했기 때문에 된 측면도 있어요. 규제 샌드박스 논의가 수년간 이어지다. 실제 시행은 늦어졌고 뷰티 관련 해외 성분 기준 통관 과정에서 발목 잡힌 사례들이 업계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민간이 이미 달리고 있는데 제도가 쫓아오지 못하는 국면이 반복됐어요. 이건 비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현상은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역량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10년을 땅속에서 뿌리만 내리다 한 달 만에 30m를 자라는 대나무처럼 억눌려 있던 민간의 혁신 역량이 지금 임계점을 넘어서 터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온 일본인이 걸리는 건 그 에너지가 밖으로 넘쳐 흐르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일본 미디어 생태계가 그 정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보의 차단이 경험의 차단을 만들고 경험의 차단이 선택의 차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 구조가 확산되면서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더 생기고 있어요. 한국에서 경험을 하고 돌아간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갤럭시를 어떻게 구하냐는 질문을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일본에서 갤럭시 정식 구매가 어렵지는 않아요. 일본 아마존에서도 팔고 일부 통신사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일본에서 사면 한국 버전에서 경험했던 AI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 잠금이나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와서 한국 버전 갤럭시를 사가는 일본인들도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러 한국에 오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닌데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 역설은 뭘 보여주냐면 제품의 경쟁력이 아무리 좋아도 경험이 전달되지 않으면 시장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경험이 한번 제대로 전달되면 공식 유통망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길을 만든다는 거고요. 지금 한국이 그 경험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방문 자체가 유통이 되는 구조입니다. K뷰티도 비슷한 역설이 있어요.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을 살 수 있는데 올리브영이 더 좋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됩니다. 올리브영의 경쟁력은 제품 하나가 아니라 큐레이션 밀도거든요. 지금 뭐가 뜨는지, 어떤 성분이 주목받는지, 실제로 어떻게 바르는지 이 맥락 전체가 올리브영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있어요. 일본에서 이커머스로 개별 제품을 구매하면 제품은 오는데 맥락이 안 와요. 그 맥락을 경험하러 한국에 오는 겁니다. 물건이 아니라 정보를 사러 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이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프랑스 파리가 왜 패션의 수도인지 아세요? 파리에 좋은 옷 브랜드가 가장 많아서가 아니에요. 파리에 가면 패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밀도 있게 있고 그 맥락 안에서 소비하는 경험이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쿄가 왜 스트리트웨어와 빈티지 패션의 성지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주는 총체적 경험이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이 지금 뷰티와 기술 소비 경험에서 이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올리브영 명동이 파리의 말의 지구나 도쿄 하라주쿠와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한 쇼핑 목적지가 아니라 트렌드를 배우러 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공간 경험의 힘을 한국 언론이 제대로 짚어준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 몇백억 달성 이런 수치 기사는 나와요. 근데 왜 이 공간이 이런 힘을 갖게 됐는지, 이게 한국 경제에서 갖는 전략적 의미가 뭔지,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이 깊이까지 들어가는 보도는 드뭅니다. 결과는 다루지만 구조는 다루지 않는 거죠. 이 채널 오시는 분들이 이 구조를 먼저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현상은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갤럭시 AI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경쟁사가 따라붙기 전에 격차를 더 벌리는 게 삼성의 현재 전략입니다. 올리브영은 해외 직진출도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과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팝업과 직배송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단, 한국이라는 공간이 주는 경험은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지 않아요. 한국이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느꼈던 그 감각 맞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들이 이제 밖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갤럭시 전화는 제품이 아니라 경험의 격차에서 옵니다. AI 기능을 직접 써봐야 알 수 있는데 그 경험이 일본 안에서는 제한되어 있어요. 둘째, K뷰티의 폭발은 제품이 아니라 공간의 힘에서 옵니다. 올리브영은 화장품 매장이 아니라 트렌드 맥락 전체를 파는 공간이에요. 셋째, 이 두 현상이 한국에서만 가능한 이유는 일본 미디어 생태계가 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의 장벽이 정보의 장벽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이라는 공간 자체가 브랜드가 됐다는 거예요. 제품을 팔러 가는 나라가 아니라 경험을 하러 오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 경제에서 갖는 의미가 뭔지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 그걸 제대로 짚은 보도나 분석은 아직 많지 않아요. 이걸 일찍 보는 사람과 늦게 보는 사람 사이에 이미 차이가 생기고 있어요. 모르면 당합니다. 아는 것 자체가 지금은 전략입니다.